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 있는 책 100선 중 61번째 책, 사회학 부분 첫 번째 책, 블라드미르 일리치 레닌이 1902년에 출간한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is to be done을 시작하기에 앞서 인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플로레타리아 혁명을 성공시킨 블라드미르 일리치 레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드미르 일리치 레닌은 러시아 제국과 소비에트 연방의 혁명가, 정치 경제학자, 정치 철학자, 정치인, 노동운동가, 볼셰비키 지도자로 조선인 혁명동지 김 알렉산드라 페브로브나 스탄케비치, 이동휘, 박진순 선생 등과 함께 러시아 플로레타리아 혁명을 성공시키고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공산주의자이면서도 특별히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 사상을 발전시킨 레닌주의의 이념의 창시자입니다. 레닌은 혁명가로서 그가 사용하던 가명입니다. 그는 1917년 3월 15일부터 1918년 3월 3일까지 러시아 임시정부 국가 원수로 재임하였고 1918년 3월 3일부터 1922년 12월 30일까지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국가 원수를 지냈으며 1922년 12월 30일부터 1924년 1월 21일까지 소비에트 연방 국가 원수를 지내는 등 1917년 3월 15일부터 1923년 4월 30일까지 6년간 레닌 시대를 펼치며 러시아 소련은 공산당의 통치를 받는 일당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레닌은 6년간의 최고 권력자로 집권하였지만 잔병 치레를 하는 사이 1923년 4월 30일을 위하여 스탈린의 농간으로 스탈린이 국정 관련 권력을 교묘하게 이양받은 후 레닌은 상징적인 소련 국가 원수 직책으로 1924년 1월 21일 향년 54세로 병사할 때까지 이오시프 스탈린이 1년간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후 이오시프 스탈린은 1924년부터 1941년까지 소련의 최고 국정 관련 실권자로, 그리고 1941년부터 1953년까지 소련의 국가원수 겸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레닌이 사망하기 9개월 전인 1923년 4월 30일부터 스탈린이 사망한 1953년 3월 5일까지 30년간 스탈린 독재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레닌은 1991년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사후 소련 내에서 개인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혁명 이론에 충실한 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적 국가 건설을 하였으며 지도자가 되어 국영화, 국유화 및 사상적 단결을 통해 러시아의 국론 통일을 이뤘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오시프 스탈린, 호지민, 마오쩌둥, 엔베르 호자, 피델 카스트로, 김일성 등이 레닌의 공산주의 국가 형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레닌은 지지자들에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반제국주의 및 노동 계급의 옹호자로 간주되는 반면에 레닌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가 대량 학살과 반체제 인사의 정치적 억압을 감독하는 전체주의 독재를 수립했다고 비난하는 동전의 양면을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레닌의 생애와 그 사상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닌의 본명은 블라드미르 일리치 울리아노프로 1870년 4월 22일
현재 울리아노프스크인 볼가강 연안의 심비르스크 스트렐레츠카야 울리차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블라드미르의 예명인 볼로디아였고 1864년생 누나인 안나와 1866년생인 형 알렉산더에 이어 8자녀 중 셋째였습니다. 1871년생 올가, 1874년생 드미트리, 1878년생인 마리아 등 3명의 동생이 더 있었고 나중에 태어난 두 남매는 유아기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일리아 니콜라예비치 울리아노프는 전직 농노 집안 출신으로 독실한 러시아 정교의 신자였으며 교사로 시작해서 장학사를 지냈습니다. 하층 농노 계급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일리아는 카잔 제국대학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한 펜자 귀족연구소 학교에서 가르치기 직전에 중산층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알렉산드로브나 울리아노바는 부유한 스웨덴 루터교 신자 어머니와 러시아 종교회로 개정한 독일 러시아계 유태인 블란크 집안 내과 의사의 딸이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일리아는 니즈니노브고로드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6년 후 심베르스크 지역의 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일리아는 주정부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450개 이상의 학교 설립을 감독하는 주정부 장학사로 승진했습니다. 1882년 1월 아버지 일리아는 교육에 대한 공로로 세습 귀족 신분이 되는 성 블라드미르 훈장을 받았습니다. 레닌의 부모는 모두 군주 제국주의자이자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였으며 계획주의자 차르 알렉산드르 2세가 도입한 1861년 노예 해방 개혁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급진주의자들을 피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그들은 코쿠시키노에 있는 시골 저택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레닌은 형제자매들 중에서 여동생 올가와 가장 가까웠습니다. 레닌은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은 바로 인정했습니다. 운동을 좋아했고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야외에서 보내거나 체스를 두었고 규율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심비르스크 체육교육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후 레닌은 할아버지 밑에서 어려운 청소년기를 보냈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아르바이트로 생계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그 후 그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듬해 맏형 알렉산드로 올리아노프가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시절 금지된 자익 인사들의 저술을 연구하고 반정부 시위를 조직한 농민층이 농민 코민을 형성함으로써 러시아에서 사회주의를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 농업사회주의 나로드니키 운동에 가담했습니다. 1887년 5월 맏형 알렉산드르는 제정 러시아 차르 알렉산드르 3세의 암살을 계획했다는 혐의에 연루되어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레닌은 형의 죽음으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평소에 형을 잘 따랐고 그는 형의 죽음이 계기로 이때부터 마르크스주의와 반차르 운동, 혁명주의 세력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마르크스의 저작을 연구하고 심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의 연이은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레닌은 공부를 계속했고 뛰어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1887년 가을 카잔 제국대학교 법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남학생 정치 모임인
젬나 체스트보에 가입했고 젬나 체스트보 평의회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레닌은 학생회를 금지한 자르정부 규제에 반대하는 12월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경찰은 레닌을 체포하고 죽은 레닌의 형이 과거에 알렉산드르 3세 암살 계획에 가담한 자이고 또 학생 시위의 주모자라는 이유로 기소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퇴학을 당했고 정부는 그를 가족이 있는 코쿠시키노로 추방했습니다. 코쿠시키노에서 그는 니콜라이 체르니셰프스키의 1863년 혁명소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매료되어 열심히 그 책을 읽었습니다. 레닌의 어머니는 아들의 급진화를 우려했고 아들이 카잔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되 대학 재입학은 허락하지 않도록 정부에 백을 썼습니다. 카잔시로 돌아가자마자 레닌은 니콜라이 페도셰프의 혁명 서클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칼 마르크스의 1867년 저서 자본론을 읽었습니다. 레닌은 그 자본론을 통해 사회가 단계적으로 발전하고 이러한 발전은 계급투쟁의 결과이며 자본주의 사회는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사회로 그 다음에는 공산주의 사회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하는 마르크스 이론에 빠져들었습니다. 레닌의 이런 모습이 걱정이 된 레닌의 어머니는 아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사마라주의 알라카예프 마을에 있는 시골 농장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레닌은 농장 경영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땅은 팔고 집은 여름별장으로 사용하다 1889년 9월 레닌 가족은 그곳 사마라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레닌은 알렉세이 스칼라렌코의 사회주의 토론 서클에 가입했습니다. 이때 레닌은 마르크스주의를 완전히 받아들였고 마르크스와 프레드리히 엥겔스의 1848년 정치 팜플렛 공산당 선언을 러시아로 번역했습니다. 또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 게오르기 플레하노프의 저작을 읽기 시작했고 러시아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일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는 농민이 아닌 프롤레타리아트 노동자 계급에 의해 구현될 것이라는 플레하노프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은 농민층이 농민 코뮌을 형성함으로써 러시아에서 사회주의를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 농업사회주의 나로드니크 운동의 관점과 큰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나로드니크 운동은 1860년대에 인민자유당 People's Freedom Party와 함께 발전했고 러시아 혁명 운동의 줄이었습니다. 레닌은 농업사회주의 논쟁의 전체를 거부했지만 표트르 트카체프와 세르게이 네차예프 같은 농업사회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고 몇몇 나로드니크 신봉자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1890년 5월 귀족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하던 어머니 마리아는 레닌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청강생으로라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당국에 또 백을 썼고 레닌은 그곳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식은 그의 여동생 올가가 장티푸스로 사망하면서 엉망이 되었지만 1891년 11월 청강생으로 사법시험을 치를 수 있는 허가를 얻은 레닌은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고 1891년 12월 변호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레닌은 몇 년 동안 볼가강 하류의 사마라에 머물면서 처음에는 지방법원의 법률 보조원으로 일했고 1893년까지 지역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당시 토지 소유권 분쟁에 관한 일을 주로 맡았는데 이를 계기로 농민들과 지주들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습니다.
지주와 마름에 의해 탄압받는 노동자와 농민의 참상을 목격한 그는 무료 언론도 스스럼 없이 해주었습니다. 그는 급진적 정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스칼라렌코의 그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마르크스주의가 러시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식화했습니다. 플레하노프의 연구에서 영감을 받은 레닌은 러시아 사회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회 발전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을 지지하고 나로드니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1893년 말 레닌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변호사 보조원으로 일했고 독일 마르크스주의 사회민주당의 이름을 딴 마르크스주의 혁명세포 사회민주당의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사회주의 운동 내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옹호하면서 그는 러시아의 산업중심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혁명세포 설립에 노력했습니다. 1894년 말 그는 마르크스주의 노동자 서클을 이끌고 있었고 경찰 스파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흔적을 꼼꼼하게 감췄습니다. 그는 마르크스주의 교사인 나데즈다 나디아라는 예명을 가진 그룹스카야와 낭만적인 연인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레닌은 또한 나로드니크 농업사회주의자들을 비판하는 정치 소책자 인민의 친구들은 무엇이며 그들은 어떻게 사회주의자들과 싸우는가를 저술했고 1894년 그해에 약 200부가 불법으로 인쇄되어 배포되었습니다. 스위스에 기반을 둔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 그룹인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노동해방 사이의 연결을 공고히 하기 위해 레닌은 그 그룹 멤버이자 마르크스 해석의 1인자 게오르기 플레하노프와 파벨 악셀로드를 만나기 위해 1895년 스위스를 방문했고 이어 파리, 제네바, 쥐리, 베를린 등을 계속 방문하면서 플레하노프, 악셀로트 등과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하였고 마르크스의 사위로서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폴 라파르크를 찾아 파리로 가기도 했습니다. 이때 파리 코뮌을 연구했는데 그는 이 코뮌을 프로레타리아 정부의 초기 원형으로 여겼습니다. 어머니의 재정 지원으로 그는 스위스 헬스 스파에 머물다가 베를린으로 가서 슈타츠 도서관에서 6주 동안 공부하고 마르크스주의자 빌헬름 리프크네히트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해 보겠다는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며 무신론을 굳혀나가게 되었는데 이는 교회가 지배계급과 결탁하여 신의 이름으로 민중들을 비굴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린슈타인에 의해 진출도 하였으나 기성정치는 그에게 매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부조리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무력으로 혁명을 달성해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이를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니체의 무신론, 헤겔, 다윈의 진화론과 적자 생존론 등 폭넓은 부분을 독서하고 소화시켰습니다. 그는 또 농민 경제화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논문은 자유주의 저널 러시아 사상에 제출되었으나 거부되었습니다.